오늘의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는 트로트 가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결코 해당 가수를 비난할 생각도 없고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이야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문제가 저희 엄마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고 해당 가수나 다른 분들에게는 악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나이가 32이고 4년 전에 결혼해서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우리 부부와 시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친정엄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속이 상하고 인생에 회의감이 들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희 친정집에서는 제가 외동딸이고 다른 형제는 없습니다.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고 아빠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정년퇴직이 코앞에 있어요. 친정 부모님들의 경제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두 분이 살고 계신 20평대 아파트가 대출 없이 있고 그 외에 따로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댁에서 물려받을 만한 것도 없고 제가 부모님 두 분의 통장까지 가서 확인해 본 건 아니라 정확하긴 모르지만 얼마 안 되는 예금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결혼 전 직장 생활할 때도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혼수부터 결혼 비용 모두 제 힘으로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알아서 했습니다. 아빠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해하셨고 어떻게든 돈을 2천만 원이라도 만들어주려 하셨는데 그때 엄마 입에서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들은 뒤로는 그냥 제가 돈 안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평생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아빠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시면서 벌어오는 돈 자체가 그리 많지도 않았고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아무튼 그쯤에 엄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셨어요. 아는 친구분 소개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곳에 사무실을 한 동 분양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에 가지고 있던 현금도 다 밀어넣었고 은행에서 대출도 억대로 받았어요. 저랑 아빠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에 엄마를 말렸지만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면서 매달 나오는 월세만 있으면 대출금 다 갚고 나서도 아빠 은퇴하고 노후의 생활비 걱정은 없을 거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덜컥 분양 계약을 해버렸고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단 한 번도 세입자가 들어온 적 없었고 3년 동안 대출금과 관리비만 실컷 내다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원금에서 큰 손해를 보면서 팔았다고 해요. 그때 한 번의 타격으로 평생 조금씩 모아오던 돈을 싹 까먹은 거나 다름없었고 정확하게 얼마를 회수했는지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지 차마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아무튼 그 이후로 한동안 엄마는 집안에서 죄인처럼 살았고 아빠는 원래 과묵한 성격이셔서 지금까지 별 말씀 없이 묵묵하게 일만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으시지만 그래도 아빠 퇴직금도 있고 살고 계신 집은 대출도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좀 받고 제가 용돈 조금 드리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엄마는 그 뒤로 다시는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는데 몇 년 조용하다 싶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정확하게 누구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몇 년 전부터 저희 엄마가 TV에 나오는 한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나오는 TV 프로는 다 챙겨서 보고 TV 다시 보기 기능으로 하루 종일 재방송으로 보는 바람에 저희 아빠는 그 사람이 TV에만 나오면 지겹다고 방문을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실 정도였죠.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면서 심심할 엄마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까진 집에서 TV로만 보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콘서트도 다녀오시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 일부러 찾아다니시더라고요. 한 번도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어지간히도 좋으신가 보다 생각했고 저도 엄마한테 효도하는 의미로 공연 하나를 예매해서 보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무 문제 없는 화목하고 사이가 좋은 가족 이야기인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친정아빠가 몇 년 전에 만들어 놓고 거의 쓰지 않았던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습니다. 아빠도 신경 안 쓰고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우연한 기회로 은행 방문하셔서 통장 정리를 하다가 마이너스 통장에
빚이 3천만 원 있는 걸 발견하셨어요. 아빠는 깜짝 놀랐고 혹시 해킹이라도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내역을 다 뽑아봤는데 하루아침에 3천만 원의 빚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작년 초부터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다가 올해 들어 갑자기 뭉텅이 돈이 매달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셨대요. 저희 가족 세 식구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뿐이었고 엄마에게 대체 어디에 돈을 썼냐고 또다시 이상한 곳에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었답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그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사고 또 포토카드인지 그런 걸 모으기 위해 한꺼번에 10장, 20장씩 똑같은 앨범을 구매했더라고요. 그 외에도 각종 응원도구나 사진이나 애장품 같은 것도 구매하는데 돈을 썼고 아빠는 집에 조금 못 보던 물건이 보이길래 그냥 저러다 말겠지 하고 신경을 안 쓰셨나 봐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집에 있는 물건은 정말 엄마가 사드린 물건의 극히 일부였고 나머지는 전부 혼자 사시는 저희 외할머니 집에 방 하나를 다 차지할 정도로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물건 구입할 때 배송지를 외할머니 댁으로 해놓으셨다고 해요. 덕분에 외할머니는 뭔지도 모르는 택배가 매일같이 집으로 오니까 무슨 이상한 다단계에 빠졌나 싶어서 걱정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작년까지는 쓰는 돈이 그리 크진 않았고 수백만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 들어서 비싼 돈 주고 암표를 사서 콘서트에 다니거나 직접 고가의 선물을 사서 그 가수의 소속사로 선물을 보낸 적도 있답니다. 아빠 말로는 엄마가 외할머니 댁에서 자고 온다고 하는 날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가수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따라다닌 것이 아닌가 생각하신대요. 저야 잘은 모르지만 이미 그 가수 팬클럽에서는 저희 엄마가 꽤 유명한 사람이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간식도 돌리고 통이 큰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답니다. 한번 콘서트 때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셨고 지금까지 저한테도 사주신 적 없는 명품을 사서 그 가수한테 선물했다는 점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트로트 가수에게 어떠한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수의 다른 팬분들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는 직업이고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한 번 더 보고 싶고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알겠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엄마가 직접 나가서 돈을 벌어서 쓰시는 거라면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엄마는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어 보였어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 엄마 나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 가수의 팬클럽이라는 사람들 안에는 어떤 사람은 건물주도 있고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돈 많은 분들이야 가수에게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써도 별 문제 없고 괜찮다지만 평범하게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저희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빠가 오죽 답답했으면 저한테까지 연락하셔서 너희 엄마 좀 말려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돈으로만 따지면 몇 년 전에 부동산 투자했던 것이 더 크게 친 사고였지만 그때는 그래도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돈을 쓰셨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 삼지 않았어요. 아빠도 정말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다 날려버렸지만 엄마에게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고 두 분이 크게 싸우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도 엄마가 이해 안 가고 아빠 입장에서도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답이 나오질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한 가지 다행인 건 아빠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엄마는 바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끝까지 엄마가 발뺌을 하거나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나왔다면 아마 저희 부모님은 이번에 갈라섰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모든 사실을 바로 인정하고 아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지만 이미 저질러버린 일이 없던 것이 되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생활이 팍팍한데 말도 안 되는 빚 3천만 원을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가 잔뜩 싸서 외할머니 집에 가져다 놓은 물건들은
중고로 팔 만한 가치도 거의 없었고, 아빠는 그냥 자기 퇴직금 땡겨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 갚으면 된다며 괜찮다 하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좀 그런 성격이에요. 평소에 무뚝뚝하고 말도 잘 없는데 잔정이 많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강하십니다. 이번에도 혼자 알아서 처리하시려고 하길래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아빠 퇴직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이렇게 써버리나요? 은퇴하시고 나서 최소 20년, 30년은 더 사셔야 할 텐데 그래도 수중에 어느 정도 목돈을 들고 있어야 아플 때 병원에도 가고 주변 사람들 경조사라도 챙길 것 아닙니까? 저는 엄마가 저지른 일이니 엄마가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주말에 집에 내려갈 테니까 나랑 같이 이야기하자고 해놓고 토요일에 바로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 보자마자 아무 말 못하고 자리를 피해 도망가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를 붙잡아 앉혀놓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예요? 우리 딸도 자기가 잘못한 건 미안하다 사과하고 자기가 수습하려고 노력해. 엄마도 더 이상 아빠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친 사고는 엄마가 직접 해결해. 저희 친정엄마 나이가 아직 50대 후반이거든요. 다행히도 어디 아프신 것도 없고 큰 수술 받은 적 없이 건강하십니다. 건강하고 힘이 넘치시니 전국 콘서트까지 따라다니셨던 거겠죠. 저는 친구가 티켓 싸줄 테니 콘서트 같이 가달라고 해도 힘들어서 엄두도 못 내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엄마 나이도 아직 젊은 편이니 나가서 돈 벌어다가 마이너스 통장 엄마가 다 채워 넣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너무한다며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저랑 아빠인데 말이죠. 울어도 소용없고 무슨 말을 해도 봐주지 않을 거니까 당장 나가서 직장 알아보고 돈을 벌어서 갚으라고 했어요. 저희 엄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직장에 다녀본 적 없습니다. 예전에 엄마 친구분이 작은 옷가게를 차리셨을 때 거기에 몇 번 나가서 일 도와주고 일당 얼마 받아온 것이 전부예요. 저희 아빠가 다니는 직장이 정년까지 안정적이기는 해도 월급 자체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서 항상 생활에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는 엄마가 나가서 같이 맞벌이를 했다면 두 분 노후 준비 정도는 문제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엄마가 나가서 일을 못할 이유도 없고 아빠 혼자 평생 고생하고 사셨는데 불쌍하지도 않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했을 때도 엄마한테 화내지 않았는데 이번엔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가수를 따라다니든지 말든지 앞으로 엄마한테 신경 안 쓸 테니까 3천만 원 아빠 마이너스 통장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했죠. 엄마는 자긴 할 줄 아는 일도 없고 나이도 먹었는데 누가 이제 와서 자기를 직원으로 써주겠냐며 못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직장을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일할 자리가 없긴 왜 없어요. 단순 노동하는 일자리는 널리고 널렸고 제가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보여줬더니 엄마가 당장 나가서 일해도 200만 원 넘게 벌 수 있는 일들이 수도 없이 있더라고요. 저도 3살짜리 딸아이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일하러 다니는데 키울 아이도 없는 저희 엄마가 대체 일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집 근처에 한 식품 공장을 찾았고 저희 부모님 아파트 근처로 통근버스까지 운행하는 데다 정규직도 아니라서 본인이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땐 얼마든지 쉬어도 되더라고요. 엄마한테 당장 다음 주부터 여기 출근해서 직접 돈 벌어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절대 못한다고 자기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냐고 싫다고 하더니 제가 그 돈 안 갚으면 부모로 인정 안 할 거고 앞으로 집에 찾아오는 일도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돈을 잘 벌고 재산이 많았다면 엄마가 저지른 실수 3천만 원 정도는 제 힘으로 갚아드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도 남편이랑 맞벌이하고 애 키우는 입장에서 3천만 원이란 큰 돈을 함부로 쓸 수도 없었고 우리 엄마 성격에 얼렁뚱땅 용서하고 넘어가면 언제라도 또 사고를 칠 것만 같더라고요. 사실 아빠 말대로 퇴직금에서 땡겨서 갚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그냥 당분간 그대로 두고 지내면서 이자 내고 관리만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사고를 직접 수습하지 않으면 엄마가 느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직접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봐야 그 돈이 얼마나 벌기 힘든 큰 돈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다른 곳을 또 찾아줄 테니까. 일단 하루라도 나가서 직접 일을 해보라고 등을 떠밀었죠. 그렇게 지난달부터 엄마는 처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하루 나가더니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아파서 힘들다고 일 못하겠다고 하던 엄마였는데 요즘엔 군말 없이 일주일에 최소 4일 이상을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엄마 또래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혼하고 혼자 사는 60대 아주머니도 있고 심지어는 70이 넘은 할머님도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엄마도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점점 마음을 고쳐먹고 요즘 들어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답니다. 50대가 훌쩍 넘은 나이에 친엄마에게 돈 벌어오라고 등 떠미는 제가 이해 안 가고 버릇없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만 합니다. 아빠도 몇 년 후에 회사 정년퇴직이고 퇴직한 이후에도 무슨 일이라도 찾아서 계속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3천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엄마가 끝내 그 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나가서 돈 벌어보면서 얼마나 힘든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사고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이번 일은 자식으로서 너무 주제넘게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오직 부모님 두 분이 건강하고 노후에 큰 문제 없이 오래 사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건전한 취미 생활도 많이 하시고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도 다음에는 제가 예매해서 보내드릴 생각이에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